조용히 1등. 2교시니까 출석은 조용히 1등만 불러드릴게. 라스칼님, 알겠습니다. 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마 얘기나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혹시 비밀조항이라고 아세요? 보통 비밀조항을 하게 되면 절대 비밀조항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60, 70%, 70, 8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조항이라 너만 특별하다는 거는 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럴까요? 비밀조항은 재판하면 져요. 쉽게 말해서 비밀조항 이배로 재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서선숙님 반갑습니다. 노을서님 잘 먹었어요. 그거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교수님한테 점수 땄어요. 감사합니다. 커피도 너무 많이 보내주셨고. 비비님 반갑습니다. 랜드스케프님 반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비밀조항을 하게 되면 재판 가면 비밀조항이 아니잖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비밀조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신력 외부 기관에서 뭘 한다, 확인을 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래서 비밀조항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계약을 안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뒤끝이 안 좋죠. 같으면 상가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 비밀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꼭 비밀이 아니라서. 비밀, 모든 합의 내용은 비밀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일상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뭐 상가 뭐 할 때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부동산 업계의 공개는 비밀이죠. 원래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유태인들이 계약하면서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러면서 세부 조항에 악마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 같은, 유태인들의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직업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격언이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God is in the detail에서 악마는 디테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꼼꼼히 확인하라는 경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God is in the detail에서 20세기의 속도라는 것 때문에 디테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무심코 지나친 게 뒤통수를 만나는 거죠. 디테일을 모든 거를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라 많이 당하고 살아온 사람이라 그에 대한 무서움을 알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사소한 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사소하게 지나칠 걸 갖다 대충 넘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대충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심하라는 겁니다. 마지행이 말한 애매함.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 이렇게 거부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 거부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노예식 교육을, 획일화 교육을 받고 왔죠. 그러니까 많이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 있었던 거는 어떤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일상은 비밀 조항으로 모든 걸 이렇게 불법이 합법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옥시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한 보고서를 교수가 작성하게 했죠. 그리고 이 교수가 어떤 뉴스를 보면 교수가 오히려 김행장에서 조작했다는 얘기를 이해하기를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내가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파장이 컨데 갑자기 파장이 없어졌죠. 여기 보시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옥시 레키 베키저는 관련 전공 대학 교수 돈으로 매수해 회사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 이 교수가 본인의 논문을 김행장이 조작했다 주장하고 있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국내 최고 높은 가담한 대형 법조 비리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확대가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불법이 다 합법으로 바뀌는 기가 막힌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하고 질병보건이 2013년 역학조사 때 116배 달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를 발표하지 않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유한회사라 그 법을 2013년 5월에 이것 때문에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및 관한 화평법하고 화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2015년 1월 시행할 예정인데 대기업들 집단 반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안 했죠. 박근혜 씨가 떠든 얘기가 그겁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대서 화관법, 화평법이 개판이 된 거죠. 안전관리, 저희 안전관리에 관계된 겁니다. 이 법이 안 됨으로써 뭐 없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은 대기업 주장대로 개판이 된 거죠. 여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문구 읽어주면 대통령이 4번 바뀌는 10년 동안 정부는 살인기업을 비호하고 관련 기관들을 수수방관했다. 이들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여가며 벌어진 돈은 무사히 본사로 빼는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한 유한회사니까. 그런 일이 할 수 있도록 막힌 규제를,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는 게 원래 독일에선 더 나은 규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개판이 된 거죠.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자 마지막 문구가 아주 대단합니다. 악마는 독성 물질 판 기업보다 더 디테일하게 숨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은 업계 단합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모든 문제는 단합과 세습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자카탈리 경제는 정치에서 나온다면 저도 국제 세계화라는 게 국제 정치에서 나온 유산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학자하고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116배 되는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국민 세금으로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민한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숨겨왔다는 거죠. 무den으로 읽어놨고요. 지금 1528명이 피해왔다고 그러는데 더 많이 받겠죠. 아, 책은 지금까지 추천한 것만 1년 읽고 남을 텐데 뭐. 리니언 씨, 예, 리니언 씨의 오류죠. 그리고 KC 마크가 달려있어요. 그 제품은 국가통합 마크 인증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죠. 그 위사들이 먼저 2007년도에 실험검사를 의뢰했지만은 정부가 무시했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무시를 했고요. 2011년에 이미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폐질환 연속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뭉갰죠. 2014년에 정부 피해자들이 인정하면서 검찰은 해당 기업을 기소했지만 별 문제 없이 모든 걸 다 벅부라지로 피해 나간 거죠. 개판이 나라였다고. 피해자를 가족들 비통은 어찌할까요? 뭐 어찌해, 그냥 뭉개면 되는 거지 뭐. 지금까지 뭉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뭉개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봤던 사실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단합이 주는 자본주의의 숨통을 막아온 거죠. 국민 안정성하고. 그게 진실이죠. 공감 능력 부재. 예. 지금 다 이 일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정책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은. 명마비도 죽여야 돼요. 그네가 뒤어 쓴 것도 있고요. 예, 난 그렇게 생각해. 걔네끼리 싸움 났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의 실상이죠. (116배랍니다) 화관법하고 화평법이 개정돼서 선진국에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려고 했더니 대기업이 반발했다고 그래요. 경쟁이 돼야 사회 발전되는데 이렇게 단합이 주는 위미 때문에 모든 게 숨이 막히고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습과 단합. CEO도 갈지 못하는 거죠. 단합 때문에 모든 게. 여러분들이 나하고 디테일하게 잠깐 들어가는 거죠. 이미 모든 구조를 배웠으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이렇게 터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엄청나게 내재돼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한에서 터지면 답이 없는데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맥도날드 해외기업 국내 보면 다 유한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개판 쳐도 된다고. 자, 지금 문제는 모두 반잠버적인 세습과 단합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노무현이 이걸 없애겠다고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이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죠. 무슨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막장을 몰렸는지 모르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내가 볼 때. 약자란 이유로 짓밟히고 숨도 못 쉬고 산 게 우리들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단합이 주는 의미죠, 다. 그 내부의 모든 부패의 원인이 뭐예요? 단합에 있습니다. 폭스바겐 벌금도 해외 조단인데 우리나라 10억. 재밌는 나라야. 왜? 대기업들의 단합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인가? 내가 선진국 보니까 아닌 것 같던데. 선진국 자본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선진국이 이딴 식으로 하면 바로 영원히 아웃입니다. 아웃이 아니고 종신형, 다들 종신형 가죠.